요거는 아까는 그 말씀드린 거 아니고 얼마 전에 제가 원래 사실 여기를 노량진을 왔다 갔다 할 때 제 자가용을 안 쓰고요. 저의 자가용은 아주 자랑스러운 산지 이제 뭐죠? 10년 정도 된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 그 친구는 처음 살 때부터 중고차였고요. 티볼리 아세요? 티볼리? 아주 귀여워요. 아주 귀엽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한 10년 더 탈 건데, 근데 그 친구를 여기까지 몰고 오기에는 제가 힘들고요. 멀리 살아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오는데, 집에 갈 때도 그래서 앞에서 택시 잡는 거 몇 번 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는데, 제가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데, 택시 기사님께서 굉장히, 막 이러고 저한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사람 불안하게, 그쵸? 그 손도 막 이러고 막 초점도 막 이러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저는 보통 좀 이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택시를 타면 자요. 왜냐면 제가 택시를 타는 이유도 하나가 저의 이 에너지를 또 이렇게 아껴야 또 이제 또 세이브를 해놔야 또 6시에 아이들을 또 픽업을 해서 또 신나게 놀이터에서 1시간 동안 야! 이러면서 막 해주기 때문에 그러려면 자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안 자고 막 핸드폰 릴스 보고 이러면요. 애들하고 못 놀아줘요. 놀이터에서도 자꾸 옆에 앉게 돼요. 놀아. 엄마한테 오지 마. 저리가. 너네 둘이 놀아. 막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택시에서 자려고 사실 택시를 타는 건데 택시 아저씨가 이제 너무 저를 불안하게 하시고 자꾸 이제 말을 걸고 싶은 게 막 느껴지는 그거 알아요? 곤란한데 그래도 이제 곤란한데 이제 말을 걸려고 하시는데 또 거기다 대놓고 어떻게 또 이렇게 막 이걸 꽂아요, 이어폰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제 택시기사 아저씨가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택시기사 선생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나서 집에 와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거는 그냥 막 이렇게 에피소드 말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게 그날 쓴 거예요. 그날 갔다 와서 집에 오자마자 피곤하지만 옷도 안 갈아입고 바로 썼어요. 잊어먹을까봐. 그래서 이제 바로 썼는데요. 늘 들고 다니니까 거기 저가 쓰면서도 웃겼어요. 이걸 쓰면 지금 오늘 보면서도 웃었어요. 택시기사 아저씨는 정말 친절했다. 좀 웃기지만 들어주세요. 그러나 손은 매우 방황했고 눈은 여기저기 주의하며 운전하느라 정신없어 보였다. 그의 가족은 부산에 있다고 했다. 운전 중 걸려온 아들의 전화에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아빠가 미안해 였던 것 같다. 그는 다른 주변 사람들에 비해 아주 이른 나이에 증권회사에 들어가 고속 승진을 하며 성공했었다고. 성공의 결과만이 중요해서 앞만 보고 달렸다 했다. 그러다 잘못된 투자 한 번에 모든 것을 잃었다 했다. 그는 6개월간의 방황과 우울증을 겨우 극복하고 오늘 처음 택시기사 운전부터 시작했다고 했다. 저를 처음.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한 것은 여러 철학자들의 책과 자기계발서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팟캐스트라 하였다. 책을 통해 그는 인생이란 언젠가 마주할 꿈을 향해 그날만을 그리며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성장하는 과정이라 여기며 즐겨야 함을 깨달았다 하셨다. 네. 그날 대화가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느껴지시죠?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신세한탄처럼 막 이렇게 사실은 막 말 걸으려고 하시길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 내가 오늘 사실 택시기사가 처음인데 이러면서 근데 되게 그렇게 막 나이가 많으시진 않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0대 중반처럼 보이셨고 근데 약간 눈가가 촉촉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전화가 따라 왔는데 받아도 되냐요. 이거 스피커폰으로. 그래서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아들하고 이제 전화를 하는데 저 이게 자세히는 안 들었는데 막 뭐 엄마한테 해달라 그래. 뭐 어디냐고. 뭐 그거 어딨어. 엄마한테 해달라 그래. 그래 하면서 그래 아빠가 서울에 와 있어서 미안해 이러면서 그러면서 딱 끊으시는데 가족들은 부산에 있고 본인이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택시 운전이라 하면서 돈을 이제 모으시는 거예요. 재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진짜 아들한테 그 미안하다는 걸 계속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미안하대요. 아들은 내가 서울에 와 있는지 모른대요. 그냥 부산에서 그 주변에서 뭐 일을 한다고 며칠 안 들어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혼자 이제 고시원 같은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짠하죠. 근데 막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정말 한 6개월 정도 막 약도 많이 먹고 우울증 약도 먹고 막 술에 막 쩔어 살고 막 이렇게 했다가 이제 겨우 이제 일어나서
이 제기를 하셨다는 거,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여서 너무 훌륭하시다고. 저는 막 그런 말 들으면 무조건 최고라고, 잘하셨다고, 너무 잘하셨네요 막 이러면서 아들한테 미안하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시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처음 읽었던 책 때문에 일어났대요. 그 어떻게 이렇게 다시 시작하냐고 제가 이제 여쭤봤죠. 그런 거 여쭤보길 바라시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6개월 만에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책을 많이 읽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니체, 비트겐슈타인 이런 철학책들을 많이 읽었대요. 다 어느 시대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다 절대 진리는 없어, 다양함을 존중해,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거 읽고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니체의 책은.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하고 뭐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극복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 몇 개 이렇게 말하세요. 저도 그거 듣고 있어요. 내가 이러면서 실제로 몇 개 겹쳤어요, 유명한 거는. 그래서 역시 막 이러면서 막 저보고 막 직업도 뭐냐 하는데 뭐 대충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그 말씀을 엄청 강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진짜로 결과만 잘 보여주면 모두가 다 그냥 과정이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대요. 결과만 보여주면 모든 사람이 인정해버리니까 그냥. 그렇잖아. 결과를 딱 보여주면 그냥 뭐 과정 다 인정을 해버리니까 결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잘못된 그 투자 한 번에 모든 걸 잃으면서 다시 이제 책으로 통해서 인생을 공부하면서 과정에 조금씩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는 그거를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구나. 그러면서 그 과정을 저한테 엄청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하면서 했죠.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계속 이제 수긍만 하고 그렇군요 했는데, 제가 이제 말을 웬만하면 저는 이제 아끼려고 해요. 왜냐면은 어른들은 말을 하고 싶어 하지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나이도 제가 훨씬 어리고 제가 무슨 뭔 조언을 하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 말은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들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오히려 성공가도를 쭉 달리는 부모한테 아들은 부담을 느낀다고. 내가 우리 부모만큼 잘 살아야 하고 부모보다 어쩌면 더 잘 살길 부모가 기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선생님은 지금 이 시점에 그 엄청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들은 선생님이 겪으신 것보다 더 큰 파도가 와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고. 오히려 지금 이 모습이 아들한테는, 아들 전체의 아버지를 보는 인생에서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미안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해드리면서 집에 왔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삶이 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누구나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롤러코스터를 타는 일이 분명히 생겨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꼭 그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실패를 그래도 마주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진리가 있답니다.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실패 없는 성공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실패 없이 막 한 방에 붙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것이 임용이 아니더라도 실패 없이 막 탄탄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 보면서 실패 없어도 성공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애초에 그 사람한테 도전할 만한 성공이라고 할 만큼 그 일이 도전적이진 않았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성공이라고 말하려면 내가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될까? 간당 이럴 때 탁 넘겼을 때 이걸 진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넘었어. 이거 성공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수에 붙으면 좋죠. 축하드리고 너무 좋은 일인데, 애초에 능력이 그걸 되게 쉽게 넘을 수 있는 허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많이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후회하시는 분들, 그래서 나중에 다른 길을 찾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막 내 임용 합격은 허들이 너무 높은데 나는 막 여기라서 막 미치겠어. 지금 몇 년째 고군분투야. 이런 분들은 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그 고군분투하는 시간 동안 이게 맞나? 내 길이 맞아? 진짜 맞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맞아? 내 능력이 이게 맞아? 이걸 엄청 많이 숙고하고 성찰했기 때문에 성장에 도달했을 때, 넘어갔을 때 성공이라고 말할 만하죠. 성공이라고 말만 하고 그것을 자랑할 만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워낙 그 과정 안에서 성찰을 많이 했기 때문에 후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첫 번째 진리예요.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그리고 2번째 진리가 있는데 이 2번째 진리는 더 중요해요. 뭐냐면 성공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장하고 배우는 건 전부 다 실패로부터 배워요. 아직 뭐 어떻게 보면 좀
뼈 때리는 티 같은 발언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 합격이라는 성공의 문을 우리가 다 못 열었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 배우고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우리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실패로부터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최대한 피하려고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그 손자가 쓰신 손자병법에 제가 좋아하는 말 있죠. 그 지지 않는 곳에서 이길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죠? 그래서 지지 않는 곳에서 이길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오늘도 하루하루 성장하는 거에 감사하면서 즐기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좋아요.